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제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오늘 아파트 각 단지회 회장님들 이제 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자리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이렇게 우선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제 아파트별로 이제 꼭 아파트 별이다라기보다는 제 양주 회천, 그 양주시 전체 의견을 한쪽에서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전달하는 자리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해가지고 좀 토론이 되어 있는 내역들입니다. 어느 정도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아마 어디에 가셔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제시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질감 있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단지 그냥 그동안에 이제 양주시에서 행정적 부분에서 이제 시장님의 자리에 공석이 좀 있었고, 또 관련 부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양주시가 좀 아쉽게 진행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이번 계기로 또 어느 분이 이제 또 좋은, 또 당연히 당선되시기로 또 기대되겠지만은, 되시고 나서는 당연히 이 현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해서 이제 그 내용을 글로 담은 것들이니까요. 어떻게 뭐 말씀들 좀 질의하실 거 있으면 말씀 하나씩 해주시면은 조금 더 좀 이런 거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면 직접적 건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네. 지금 뭐 하단에 보면은 지금 주요 요청사항 해서 시정 운영하는 거는 교통정책, 어떤 자격증명, 공공시설이나 교육이나 공원녹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서술해 놓으시는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네네. 네, 지금 앞장하고 뒷장 딱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번의 사항에 보시면 소통하는 양주시장이 가장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보면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하는 게 그게 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동안에 양주시가 행정 부분이나 다른 것들을 떠나가지고 시장님이 좀 많이 편찮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 실질적으로 양주시에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양주시의 행정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 힘의 맥락이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운 감이 컸었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개념에서도 많은 것들을 또 내포하고 있는 뜻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민간 소통에 대한 어떤 전단 조직 신설 이런 것들도 의미 부여를 하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양주시가 행정 능력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오픈돼가지고 뭔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예 모르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실제 대다수 시민들이 생각하는 양주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내역들도 있습니다. 네. 차분하게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서 보시면요, 실제 도로교통 부분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문제되는 것들도 있고,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덧개로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하나 더 얹어가지고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아시겠지만 물류센터 관련 부분 그 주변 일대까지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뜨거운 상황이어서 대다수 양주시 거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 의견을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가 이제 교통 문제죠. 안 그래도 양주시가 뭐 신도시가 개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변의 구도심 지역에 대한 도로들이 제대로 확충되어 있지 않고, 또 그리고 워낙에 시골길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대다수 도로가 약간은 뭔가 이렇게 예쁘게 돼 있다라고 표현하기 어렵고, 뭔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어쩔 수 없이 대체되는 도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양주시가 너무 외져 있다 보니까 버스 노선이라든지 교통망 확충 부분이 지금 계속 이슈가 돼서 지속적으로 교통은 북부 거점 지역이라고 발표하는 양주시에 걸맞게 좀 교통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이 쓰여져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나마 지금 회천, 양주, 덕정, 뭐 옥정, 뭐 이쪽 동네는 그나마 나은데 남면이나 저 아래쪽 장흥 쪽 하면은 말도 안 돼요. 그쪽에서 지금 아파트 짓고 살려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알아서 자기 차 사가지고 그냥 생활하라는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반적 의견들이 좀 반영되기에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글이 담겨져 있는 글들이기도 합니다.
실제 철도교통망 편의 이제 다음 페이지면 철도교통망 관련 부분도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1호선이 있다 하더라도 1호선이 이게 말이 국철이지 뭐 아시겠지만 거의 배차 간격이 KTX 수준이라고 이제 비아냥을 할 정도예요. 예, 30분에 한 대씩 오는데 이게 무슨 국철입니까? 예, 차량 열량도 너무 작아가지고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역들이 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환경도 좀 엉망이고요. 또 주변에 이제 국철이어도 사람들이 이제 탑승객들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주변에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반영되지 못했던 것들도 그 안에 담겨놓은 내용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근본적인 태도를 좀 바꿔서 생각해봐야 될 것들도 있겠지만은 경인선 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지금 옥정을 거쳐서 덕정을 거쳐서 장흥까지 쉽게 말하면은 가로로 횡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망 확충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사항들이고요. 예. 간접적인 시각이지만 실제 남부 쪽하고 북부 쪽하고 근본적으로 태도가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지하철 하나만 들어와도 지금 땡큐하는 입장이라고 잘못 생각들 하고 있는 게 있어요. 7호선 들어왔다고 감사합니다 하는 입장들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근본적인 태도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시에서 바라보는 태도하고 또 행정 처리를 해주시는 각 국회의원, 뭐 정성호 국회의원께서 바라보는 시각, 이렇게 또 시의원분들께서 생각하는 시각들이 뭐 어떠신지 솔직히 좀 궁금은 해요. 예, 오히려 얘기를 저희들 의견을 듣기보다는 실제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도 좀 듣고 싶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은 하거든요. 그럴까요? 다음 좀 더 넘어가 볼까요? 굵직굵직한 것만 지금 얘기를 훑어가는 거니까요. 네. 자족 기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양주 테크노밸리가 준비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춘 신도시에서 진행되는 사항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이렇다 할 대기업들이 지금 양주시에는 들어오기가 어려운 건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 아이러니 속에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예전에 롯데 측에서 뭐 MOU 계획을 했다고 양주시에 들어오겠다고 뭐 몇 번이고 발벗고 나서가지고 진행했다가도 당시에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용두사미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진 지금 같은 상황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양주시는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족도시가 되려면. 양주 테크노밸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의구심을 품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로 기업들이 제대로 된 기업들이 들어올까? 이 주변 대다수 기업들이 굉장히 작은 섬유공장이나 제조업들이 대다수 주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과연 뭐 실질적으로 이쪽 테크노밸리를 채워봐야 양주시 어떤 재정적 부분, 뭐 그다음에 세수 확보, 그다음에 양주시가 흘러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쇄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양주시하고 통화할 때 저희가 가장 괴리감을 느꼈던 게 양주시는 안 그래도 촌이에요. 근데 이 촌의 이미지를 살려서 더 촌을 만들려고 그래요. 촌이라는 거를 굳이 부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계속 뭔가 이렇게 생태 환경, 자연 친화적인 뭐 아니면 관광도시에 대한 친화적인 그거를 조금 더 지금 시점에 맞는 21세기에 맞는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생각하는 관점들이 20세기에 머물고 있고 이게 그냥 말로 평안하게 좀 표현하자면 수장이 없어서 그랬던 건가? 아니면은 진짜 양주시를 그냥 촌으로 보는 건가? 계속 촌으로 남았으면 하는 건가? 예, 그럴 건데 테크노밸리가 웬 말이야? 뭔가 이렇게 모순점이 생기는 것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점이 뭐냐면 테크노밸리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실제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의 유치에 대한 어떤 목적성과 내용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컨셉 자체가 저희가 되게 이제 대다수 이제 뭐랄까 시민들이 좀 약간 반감을 가졌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섬유 무슨 뭐 이렇게 섬유 산업 하면은 약간 뭐 색조 이렇게 공장 제조 남면산업단지 다 그런 색깔이란 말이에요. 굳이 그런 것들이 뭐 컨셉 자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좀 약간 양주시 자체를 뭔가 이렇게 고착화시키는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어서 조금 약간 파생적인 이미지를 조금 더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좀 더 IT 전문적인 아니면 양주시가 좀 테크노밸리 이미지가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컨셉이 부각될 수 있는 것들도 고려해볼 만한 것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이 테크노밸리의 컨셉이 저는 그닥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테크노밸리를 싫어한다라는 게 아니라
테크노밸리가 항상 방송이라든지 여타 미디어에서 나오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섬유공장 이미지가 강해요. 뭔가 이미지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이미지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해요. 거기에다가 자연 친화 이미지를 섞어버리니까 촌에다가 그냥 섬유공장 짓자라는 느낌이에요.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를 쇄신하려고 생각들을 안 해요. 그냥 행정 지침 사항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강하다 그럴까?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도시 정비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컨셉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느낌? 자연 친화적으로 가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IT 전문적으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얘기들은 나오는데 뭐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이 실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 어디까지 확충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향후에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등등등의 의견을 담아봤습니다. 네. 문구성으로 다 표현되지 않은 것들도 있으니까 염두에서 좀 말씀 부탁드려본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면서요. 자, 공공시설 확보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공공시설 확보 부분은 어느 시에서나 행정부문에서 다들 요구하는 기반사항들입니다. 뭐 당연히 뭐 복지, 뭐 문화시설 당연히 다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디테일이 없어요. 옥정 신도시에 지어졌던 옥정 도서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에서도 그때 수영장도 있고, 그쵸? 센터 쪽에 이제 거기가 이제 있긴 한데, 그때 참 많이 욕을 먹었어요. 왜냐? 외관 시설에 대한 디자인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 양주실에서 이렇게 한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근본적으로 얘기할 건 예시사항이지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환경적 부분이라든지 건물 외형에 대한 디자인, 그러니까 실제 도시계획 자체가 근본적으로 계획 없이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느낌이 강했던 거죠. 그리고 또 양주시에 각각 요소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을 위한, 양주시가 유독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또 어떤 여건이나 문화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예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해요. 아이들을 양주시에서 키우려면은 학업을 약간 무시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 부분도 굉장히 어설프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일반적인 저희가 이런 민간업체 단체들이 동두천시에 있는 이제 교육청하고도 굉장히 많은 다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담으려고 하지만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분들이 없으세요. 이게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양주시하고 동두천하고 교육청 좀 분리해달라. 양주시가 지금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동두천 인구가 우리가 반도 안 되거나 거의 절반밖에 안 돼가는데, 아니 인구가 2배나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커가고 있는 양주시를 배려하지 못하고서 계속 동두천에서는 그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모르는 건 아닌데, 이 양주시를 위한 근본적인 그런 교육 행정 시설들이 너무 부족한 부분들 굉장히 많죠. 미술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 회청 같은 경우도 지금 도서관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양주시에 도서관이 너무 없어요. 양주시 자체에 도서관이 너무 없어요. 아이들이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하물며 양주시에 뭐 사이드 지역의 일부 이제 뭐 예술 시설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 도심지 내에 가깝게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양주시에 이제 남면 쪽에 그쪽에 예술의 전당이지 하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보러 가려면요, 옥정하고 덕정이나 덕계에 있는 시민들은 다 버스 타고 가거나 아니면 자기 각자 차량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절대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쪽도 당연히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 주변 일대 걸어보시면 그 동네에서 걸어가가지고 거기를 구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생뚱맞은 곳에서 그냥 덜렁 지어놓고만 보니까 있긴 있어야 되니까 그쪽에 이제 나중에 아파트도 지어지고 확정이 되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 하나 가지고서 양주시 전체를 가지고 아우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곳에도 이런 문화시설들이 당연히 더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하고 다음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뭐 대략적인 내역들에서 지금 넣어놨는데요. 뭐 실제 학교 뭐 여러 가지 뭐 이 부분은 뭐 굳이 설명이 다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실제 주차 타워도 그렇고 학교 시설 부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이니까 그냥 한 번씩 싹 검토해봐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쪽에 이제 덕개혁. 덕개혁에 이제 GTX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실제 GTX가 들어와서 이슈가 돼서 이제 덕개혁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양주시가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동두천까지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이제 근데 노후된 시설에 대한 부분이 덕개혁뿐만은 아니에요. 덕정역도 마찬가지고요. 다 지금 노후가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장애인분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서 지하철 한번 타는 게 보통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실제 에스컬레이터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도 않고요. 다 계단이에요. 게다가 엉망진창에다가 화장실 들어가 보시면 지하철 화장실이 아니라 국철 화장실이 아니라 그냥 폐건물 화장실처럼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점들로 지적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미지 쇄신에 맞춰서 시에서 운영돼야 되는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가 빨리 이루어져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설 확보 부분이 시설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부분이 좀 충분히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언별 실습 부분 이거는 뭐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이건 아까 얘기 드렸던 것들 다음에 보면 양주교육청 지원청 뭐 신설 학교법인 설립 지금 이것 때문에도 얼마 전에 싸웠죠. 뭐 고등학교 뭐 신설을 넣느냐 우리가 많으냐 막 이것 때문에도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가면서 학교를 왜 없애냐. 저기 옥정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 초등학교 부지 하나 없애버려 가지고 한 학교에 서울의 평균 학생들이 한 반에 후보님께서 대충 아시겠지만 대략 평균은 20명에서 25명 평균입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몇 명인 줄 아세요? 평균이 30명이 넘어요. 한 반이 평균이 30명이 넘어요. 당연히 학급에 대한 어떤 뭐 퀄리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신경 쓸 수 있는 어떤 내역적인 내역들 너무나 품질이 떨어지고 진짜 퀄리티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해는 해요. 왜냐면 다른 지역, 인구, 뭐 밀집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근데 학교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 실태를. 양주시 전체로 따지면 참 애매한데 이게 어떤 좀 약간 핀셋처럼 어디는 조금 밀집이 돼 있으니까 이쪽은 조금 더 신경 써줄 건 써주고 없는 데는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컨트롤 돼야 될 건 돼야 되는데 그냥 양주시 전체를 따져버리면서 근데 양주시 전체가 그렇게 발전되기가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환경을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를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쪽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양주시가 자연 친화적인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자연 친화에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컨셉이 없어요. 그냥 물 흐르면 흐르는 대로 두시는 거고 그냥 말 그대로 자연이면 자연인 거고 그러니까 실제 수변공원이나 다른 쪽에 실제 가까운 경기도 전체적인 지역이나 서울 쪽에 있는 지역에 대비했을 때 실제 테마공원이라든지 말 그대로 부지공원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가 전혀 기반시설 자체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하고도 좀 비교해 보셔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뭐 이거는 굳이 설명 안 들어도 대충 이해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제 의견은 정리됐고요. 전체적인 내용들은 꼭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브리핑입니다. 그래도 많이 준비를 해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답변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원하면 시민이 대표자를 뽑아준 시장이 해야 될 일을 열거를 해주셨고 또 맨 중요한 게 지금 시정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간의 어떤 소통 부재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통해서 그래서 또 뭐 시장이 다 나설 수 없으면 시민들하고 같이 연대나 소통할 수 있는 담당관도 하나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여기 써있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 다 맞는 말씀이에요. 뭐 지금 회천뿐만 아니라 아까도 옥정 회천연대라고 하셨나? 거기서도 금방 방문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의 뭐 좀 비슷한 맥락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말씀 주시는 부분들 추진하고 있는 거 추진하는 데는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일부는 다 제가 시장이 되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법적 절차를 거쳐서 확실하게 좀 하겠다라고. 왜냐면 뭐 시장이 원하고 뭐 정치인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답변 주실 게 있으면 말씀 주세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답변보다는 좀 네. 추가적인 질문만 좀 몇 개 할게요. 네, 말씀 주세요. 혹시 양주시에는 출산지원금이 네. 정부에서 주는 200만 원 제외하고는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영원인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올해부터 바뀌었거든요. 출산 장려금을 드리죠 저희가. 네. 첫째는 얼마? 그 저희가 12를 작년? 주는 겁니다. 이게- 국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작년까지는 전에 12로 했고 올해는 한번 양주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다 빵빵빵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시의회 의장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조례를 바꿔갖고 네. 금액도 상향을 시켜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양주시 답변은 그거예요. 나라에서 정부 지원금이 200만 원이 되려오니 그거하고 상충돼서 예, 셋째를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게끔 조례를 다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그래서 후보님이 다시 한 번만 좀 검토를 좀 해주시는 게 무슨 좋으냐면 말씀인지, 예.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그래서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저는 올해 말에 여기 이사를 오지만 현재는 고양시에 살아서 첫째 아이는 100만 원을 따로 별도로 시에서 주는 걸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둘째도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면 예, 예. 당연히 이제 양주시에서 출산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출산 지원금 때문에 잘못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딱,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뭘 보셨는지 게시판을 보셨나 뭘 보셨나 본데요. 예. 그러지 않고 저희가 출산장려 오면 첫째도 나면 주고 둘째도 나고 셋째도 나고 다자나면 더 많이 주는 혹은 거 그 제가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예. 지금 양주시 맘카페가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당선되시면 네네네. 좀 그 부분 좀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이 잘 하셨어요. 네.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 처음 듣는 거예요 저는. 네. 처음 듣는데? 네, 그러니까요. 제 조금 이따 그 관련 자료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캡처해 놓은 거. 전화해서 한번 어디에 나와 있는지 여기 시청이죠. 이게 언제 어디서 올려놓은 거죠? 최근에 양주시청. 네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캡처를 배운 거고. 네, 시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담당 과장. 그중에 양주시에서 근데 이게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저희가 제가 의장랑 지금 뭘까지 준비를 했냐면 요즘 코로나 시대고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학교 가면 입학 준비금 있죠. 네. 뭐 전체적으로 많이는 없어요. 지자체가 하는 데는. 그래서 지금 뭐 예산 관계까지 좀 얼마만큼 들 건가 이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출산 장려금을 안 준다는 얘기 처음 들어본 거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중요한 공약이 계시면 어필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죠. 다들 몰라요. 네. 그게 문제인데요. 좋은 네. 말씀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네. 그래서 지금 입학 준비금 이런 거 왜냐면 또 시대가 틀려졌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많이. 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맞대요. 응? 바뀌었대요. 이렇게. 아. 네.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네. 양주시에서는 안 준다고. 근데 넷째서부터만 준다고? 네. 근데 그걸 다시 재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정부는 정부고 그렇죠. 시에서는 시다라는 걸 이제 다시 좀 좋은 말씀 주시고 예. 제가 확실하게 이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국가 정책으로 뭐를 하고 그러면요 인구 소멸 지역이나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 지자체에서 이런 걸 좀 많이 줘요. 사실 네, 아니면은 또 좀 경제적으로 예산이 많은 데서 또 이런 정책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양주에서도 이제 의원 출신으로서 계속 시민의 대표자니까
계속 이런 걸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롤에 저기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뭘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용 주는 것까지 우리가 뭘로 줄 건가? 그래서 지역화폐를 줄 건지 산후조리원비도 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다 예. 뭐를 했었거든. 근데 이렇게 바뀐 거 제가 처음 듣네요. 원래 뭐 정신 없어서 선거 치느라고 그런 부분을 이 부분도 조금 확대해가지고 공약으로 뭐 카페나 그런 데다가 빨리 어필을 하셔야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이제 대형 쇼핑몰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옥정도 그렇고 회천도 그렇고 지금 쇼핑몰을 대형 쇼핑몰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부지로 보면 서울우유 공장 철거하는 구간이 엄청 크긴 큰데 그쪽으로 만일에 유치를 많이 하면 옥정도 좋고 회천도 좋고 위치상으로는 가장 좋거든요. 차로 5분 거리밖에 안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시장님께서 좀 세일즈를 좀 해주시면 뭐 적극적으로 유치가 되고 예, 좋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저 서울우유 부지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우유가 판매를 하고 어디 회사라더라? 신영지에 신영인가? 맞죠? 네. 신영에서 매입을 해갖고 이제 공동주택을 지려고 네, 맞습니다. 기획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꼭 서울우유가 아니더라도 네.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옥정 시민들이나 회천 시민들이나 네. 동쪽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역 안에다가 쇼핑센터가 맞습니다. 네.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네.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나 네, 말씀하세요. 현재 지금 옥정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저는 교통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아마 양주뿐만 아니라 북부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교통의 근본적 내역이니까요. 실제 남부 쪽은 현재 지금 인천을 포함해서 대다수 트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의정부 같은 경우는 경전철이 들어와서 지금 마이너스 사업 때문에 뭐 한창 욕을 먹기도 했었지만은 지금은 다시 그걸 활성화시키고 밀랑역을 이제 실질적으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걸 조금 더 확충시켜서 그 부분의 범위를 넓히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양주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7호선이 들어온다 하고 GTX가 들어온다 하고 교외선이 들어온다 하고 근데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구간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볍게 그냥 BRT라든지 버스 노선으로 그냥 확충시켜서 그 비용을 절감시키려 하는 것보다는 보다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발이 조금 더 편하고 실제 우리가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더 요구했던 사항들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시간적인 부분과 안정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좀 그런 트램이라든지 아니면 경전철 같은 근본적인 교통대책이 조금 더 나와줄 수는 없는 건가? 양주는 왜 그게 안 되는 건가? 그거를 한번 여쭐 수 있나 해서요. 예, 아직 뭐 양주에서는 그런 걸 계획하거나 네네. 저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아시다시피 옥정이 미분양 지역이었습니다. 네네. 다 아시죠? 그렇죠. 네. 회천도 마찬가지고 이게 회천 지구나 옥정 지구가 뜬 거는 다 아시다시피 저철 7호선 네. 확정을 짓고 또 GTX, 그렇죠. 조석호 의원님이 노력하셔서 GTX가 확정되면서 정말 속도감 있게 붙어가지고 네. 지금 이런 과정에 있고 또 지금 뭐 입주를 하시거나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다른 지역에 계시거나 다른 선례를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시민이 원하거나 좋은 어떤 적을 제안을 해주셨다 다 지금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아까 전에도 다른 단체에서 와서 그런 표현을 잠깐 했는데 하여튼 뭐 동서 쪽이라든지 아니면 옥정, 회천, 이 삼승지구 저쪽에 고읍동 있잖아요. 네. 다 해서 가로막을 잘 만들어서 왜냐면 시설들을 어디다가만 뭐 계속 지을 수는 없잖아. 온 동네 뭘 다 해달라. 회천은 회천대로 따로 수용대로 해주라, 옥정은 옥정대로 해주라, 어디는 어디대로. 근데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교통망이 해결이 되면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 됐든 복지시설이 됐든 만들어지면 그 교통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구도 지금 우리가 2035년이면은 50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획 인구를 배정받은 것도 50만 3천 명을 받았거든요. 그거에 걸맞는 대중교통 체계도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좀 아까 이제 뭐 쇼핑몰도 얘기는 드렸지만 근본적인 대기업 업체들에 대한 좀 유치를 좀 고려를 해봐 줄 수 있는 것도 있으신 거죠? 네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오늘 김동연 도지사 후보님이 오셔가지고 경기 북도 특별 자치도를 만들겠다 뭐를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뭐 공약에도 좋고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아닌데 남부하고 경기 남부하고 북도하고 그래갖고 북도도 사실 인구가 한 400만 됩니다. 390몇 만인데요. 그러면 다른 데 어떤 광역으로 따져도 한 세 번째 인구가 많은 거 띄워서 해도 그리고 대기업이 못 들어왔던 건 여지껏 누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못 들어온 게 아니고요. 다 아시다시피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얘기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경제부총리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지금 지사를 출마했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하고 같이 그런 대기업 이 자치도가 만들어지고 그런 규제를 완화시키면 자연스럽게 그런 대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 옛날에 그 파주에 보면은 LCD 디스플레이 들어오고 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그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가 면적도 뭐 다른 뭐 포천 이런 데는 작지만 교통력,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고속도로 나고 이런 거 보면 대기업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시민들도 말씀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안정적인 어떤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세수 확대라든지 기반들 만들어지는 게 빨라지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듣고요. 그런 부분도 적극 유치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말씀하세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목장 쪽에 물류센터 얘기해서 양주시에다가 질의를 해보면 공무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양주시는 물류센터를 더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이미 많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받겠다. 우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 조례로 아예 못 들어오게 됐거든요. 듣기에 모르겠어요.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직접. 물류센터가 남부에는 지금 물량이 있어가지고요.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경기 북부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시설 지원 용지에다가 뭐 적법하게 허가를 내갖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아까도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30분 넘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시민이 불편하면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뭘 해야 되는데 이미 허가를 내줬잖아요. 네. 네, 그런 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있는지 정말 이게 시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게 좀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주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 전에 지금 계속 우리 정성욱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시도의원들 지금 후보자들이지만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확실하게 하겠다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긴 얘기 않고. 근데 뭐 저 아까 왔던 분들은 저쪽 당에서는 직권 취소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 그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직권 취소가 뭔지 아시죠?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반문하는 거예요. 직권 취소를 했어요. 시장 된 사람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직권 취소를 해버리면요 거기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소송하죠. 행정소송. 행정소송하는 기간 동안은 건물을 못 짓겠지만 행정소송이 짧게는 1년 길게 가면 2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업자가 다 이겨요. 여지껏 선례를 잘 보십시오. 이기면은 우리가 그 사업자들이 여지껏 투자를 하거나 뭘 해서 사업 못한 부분까지 다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 돈을 어디서 시장이 줍니까? 아니면 누가 딴 사람이 줍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직권 취소는 가당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시장 때 바로 사업자 만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 반대하니까 다른 부분에 다른 지역으로 양주에도 조금 한적한 데도 있고 저희가 은남산업단지도 만들고 있고 뭐 하잖아요. 그런 부분 쪽으로 뭐 유도를 해서 하고 거기는 시민들이 좀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네. 그리고 아까 물류 막
유치해야 된다는데 공무원 그런 얘기 전 처음 듣는데요.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은 더 여유가 있고 더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또 안 들어오려고 하고 쉽게 얘기해서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제 공장 총량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어느 지역에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고 싶다고 막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디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신도시를 해서 만들어내듯이 공장도 우리 양주 그러면 양주에 몇 제곱미터 언제까지는 뭘 만드는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고 이게 정부에서 다 정해줍니다. 그 물량 배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하실 때 뭐가 전달이 좀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물류가 많이 들어와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물류는요 요즘 최첨단으로 뭘 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도 많이 못하고 그리고 교통량만 많이 늘어가지고 위험하고 뭘 하기 때문에 대형 물류센터를 많이 유치하고 이런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도시 발전이 못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왜 그런 대답이 나왔나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은남산업단지를 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정말 여기 계신 우리 박태 의원님이랑 박재만 의원님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거를 정말 공단을 만들게끔 이제 경기도하고 이재명 지사 시절서부터 노력을 해서 정리정돈이 된 건데요. 거기 안에 물류센터가 일정 부분 배정되어 있어서 아마 그리고 다른 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부에서 이제 물량을 막아놔서 갖고 끝나가지고 경기 북부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양주가 기의 땅이기도 하고 다른 데보다 땅값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어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물류에 대한 거는 그렇게 공무원들이 생각한 분 맞지 않죠. 왜냐면은 뭐가 들어오면 시민들한테도 좀 직장도 다닐 수 있고 생활하는 게 이루어야지. 물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류가 많이 들어온 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처럼 사람 막 보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시잖아요. 딱 전자 시스템으로 싹 제어해갖고 대형차가 와서 싣고 내리고 이렇게 해갖고 분배해가지고 소형차로 다 나누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완전히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 부분 들어오면 지양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양주시가 기반 시설 자체를 LH 한국토지주택이 지금 기반 시설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만든 좀 구버전이긴 한데 지도예요. 네네. 저희가 이제 카페에서 보는 지도인데 회전 신도시 LH에서 아파트를 짓고 LH에서 건물을 올리고 LH에서 준공을 때리고 LH에서 품질을 검사하고 경기도에서 품질을 검사하는 게 있다고 이제 알게 됐는데 이번에 LH에 문의를 해보니 준공 때 품질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니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침하고는 전혀 다르게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동연 후보님도 왔다 가셨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LH가 만일에 자체적으로 품질을 하지만 경기도 자체에서 그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을 가지고 검수를 따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름 잘 지은다고 하지만 요새 조금 평판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에서 누군가가 모든 걸 다 하게 되면 부정이나 부패는 당연히 품질이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이 앞으로 1단계가 준공이 끝났지 앞으로 있을 2단계, 회천 3단계는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네. 저쪽 삼성지구 쪽에 대강 로제비앙인가? 네. 그쪽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입주하실 분들은 궁금도 하고 내가 살 집이니까 가보고도 싶고 모르는데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실한 거를 보셔가지고 시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뭐라 하시고 관리가 안 된다 어쩌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분쟁이 있어요. 그때 저도 경기도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걸 알았어요. 네, 있어요. 좋은 시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국가가 하는 어떤 LH에서 이제 국가가 LH 지정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됐든 양주시가 됐든 같이 참여해서 공신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내라.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시장 되면요 네. 적극 건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가벼운 거 하나만 부탁 한번 드리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주시가 시 외곽지에 약간 이미지상으로 좀 이렇게 오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남면도 그렇고 저 백석도 그렇고 네. 지금 옥정도 당연히 포함일 거고요. 현재 지금 개발되고 있는 도심지도 마찬가지지만 생각보다 치안이 열악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실제 이제 교통체증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리고 실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도 주기적으로 방범이나 치안이 조금 더 확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가보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치안 부분 때문에 주말 저녁이나 아니면은 평일 저녁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많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나와서 술도 한잔하고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야간에 이제 보행 통로 구간에서 이제 실제 양주 옥중에 양주 전체가 좀 약간 어둑어둑하거든요. 네, 여성분들이 걸어다니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도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CCTV가 안 보이는 구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CCTV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아이들이 통행로, 네, 굉장히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당장 시설의 뭐 예산안 때문에 확보가 되지 못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도 바로바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면 실제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치안 문제는 분명 양주 쪽에 굉장히 발목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어딜 가도 경찰서 찾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경찰서 진짜 양주의 지구대까지 해서 10개가 채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가보시면은 인원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말씀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경찰 조직을 뭘 하는 거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게 없잖아요. 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작년쯤일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장하고 그 총장인가 그래서 정성욱 의원님하고 그래서 그런 걸 확대해야 된다. 우리 양주가 인구가 네. 급증하고 있고 면적 넓고 이런 거는 두 번째고요. 왜냐면 인구가 급증하면은 한 경찰당 시민을 응대하는 이 저게 있잖아요. 되게 높다는 거예요, 밀도가. 그래가지고 더 늘커야 된다 지금. 왜냐면은 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둘이 순찰을 나가면은 비어 있어요. 한 사람이 네. 온다든지 비어 있고, 뭐 어디 연락하라고 이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네. 어디 지금 양주 사시나 봐요? 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근데 이거는 뭐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보완책으로 저희가 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그런 자율 방범대도 가동을 해서 일부 지원도 하고 그러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하거나 또 안전성도 좀 확보하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 CCTV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 여성들 귀가라든지 학생들 통학로 이런 부분 또 학교 안전지킴이라든지 이게 뭐 교통 경찰 업무이지만 보조적으로 시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어도 시민들 부족하죠. 눈높이에서 네. 부족하다 네. 이렇게 들리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 다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시장이 되면 하여튼 그런 쪽에도 유기적으로 좀 연대해서 인력도 좀 늘고 그런 적극 건의하고 늘고요. 우리 시 자체에서 지금 말씀 주신 CCTV라든지 자율 방법을 더 활성화한다든지 뭐래도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방점을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제가 8, 9월 양주시 회의록에서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남면, 장흥 이쪽에 초등학교도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이 적잖아요. 그래서 네. 그쪽 초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네. 이제 옥정이나 이런 과밀 학교 쪽으로 셔틀을 보내서 네. 특성화 교육을 하고 싶은 아이들을 네. 이쪽으로 유치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왔던 걸로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시죠? 왜냐하면 어쨌든 과밀이지만 신도시 중심으로 과밀이고 사실 읍면 단위는 다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그때 이제 회의 석상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 좀 진행하고 계신지 이거 하나랑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양주 시외버스 터미널이 지금 고읍에 있다가 취소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 덕계 쪽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땅 주인이랑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게 좀 고착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땅 주인이 이 땅 저 땅 해가지고 담보가 좀 배급되고 묶여 있어가지고 이거 자금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십시오. 시의회 속기록도 한번 지져보십시오. 제가 이 터미널 문제도 실질적으로 지금 뭐 양주 저기 하나로마트 있는데 그 지금 이제 백사정보장 처음 올라와서 있었던 거예요. 있어가지고 민간이 추진하다가 못해가지고 그거를 바꿀 때도 엄청 제가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왜냐면 도시가 커지면 외곽에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죠. 안으로 한복판에 있어야 돼 터미널이. 그래야 기능을 하는 거지. 외곽에다가 터미널을 빼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택시를 타든 뭐 버스가 외곽에 버스 많이 안 다니잖아요.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 그러고 있었고 다시 뭐 이제 터미널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시에서 답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무슨 어디다 뭘 하겠다고 한 거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도시계획에 의한 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심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 되면 하여튼 제가 도심 쪽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여튼 저도 반드시 터미널은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과밀학교 해소책 이건 뭐 학교를 LH에서 정부에서 한 대로 학교 다 져줘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거 다 보고 집들 사시고 뭐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사기죠, 사기 완전히. 토지 주택에. 아, 정말 좀.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뭐 애들도 좀 덜 낳고 좀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교를 하나 지는데요. 한 뭐 300~400억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짓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선생님이라든지 운영비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교육부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좀 이렇게 통합하고 줄이고 뭐 해갖고 하기 때문에 신도시권에서 계속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이제 연장하고 그러면서 시민들하고 토론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기는 과밀이 돼갖고 뭐 상당히 안 좋고 또 한쪽 일반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애들이 소멸되니까 학교가 뭐 이게 존폐 위기에 놓여 있고 이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제한적 공동학부제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특화 사업을 뭐 만들든지 아니면 또 이쪽에 사시면서도 학군을 풀어서 해주시면 그런 정서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가실 분들 또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초등학교 몇몇 군데가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갖고 이게 교육청도요 말을 안 듣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해결했냐? 작년인가요? 작년일 거예요. 작년에 제가 여러 차례 불러갖고 토론회도 하고 교육장을 불러다가 같이 해갖고 다 만들어놨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주시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예산 편성해갖고 오면은 의결을 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의결을 안 해주고 잘라냈어요. 예산을 한 30억 정도 교육 예산을. 그랬더니 교육장이 부랴부랴 뛰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뭐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게 누굴 위한 거냐. 지역의 학생들이나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 뭘 하는 것 때문에 시행을 하자 그랬더니 100% 수용을 안 하고 일부만. 근데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좋다고 하면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시작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초등학교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혜택 보는 저기도 있고, 제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더 확대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고요. 또 뭐 LH나 지금 뭐 물량받아서 질 수 있는 것들, 우리 정성욱 의원님이나 박태희 의원도 반드시 당선을 시켜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요번에도 몇 개 해가지고 정성욱 의원실하고 해갖고 해결을 몇 개 했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교육에 대한 거는 도 차원에서 뭘 하는 건 시가 할 수 있거나 역할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교육 예산도 저희가 한 일반 예산의 한 7% 정도를 사용하는데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교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시작되면 더 확대해갖고 확실하게 시민들 교육받는 데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저기 지금 각 단지마다
학교 부지 분담금이라 해가지고 아까 학교 얘기가 좀 나와서 네. 좀 연속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단지에서도 세대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 부지 분담금이라는 걸 냈어요. 그리고 LH는 거기다 학교를 짓겠다고 일단은 구획을 다 정해놨었고 일단 그 집행을 하지 않는데 돈을 걷어가는 그 행위에 대해서 좀 한번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분담금을 받아갔는데 학교를 안 줬어. 그럼 뭐 내놓으라고 소송도 하고 다 네.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대해서도 사례로 그 전에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분담금을 그냥 자기네가 생색내고 뭐 져주는 게 아니라 다 분담금을 건넨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안 줘.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 LH나 네. 했던 데서 해갖고 이제 아마 연대해갖고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지금 아직 뭐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거나 뭘 행동하기에는 이르죠. 네, 근데 지켜봐야지.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시장님이 되시면 자꾸 늦어지니까. 그 LH 토지주택하고도 좀 면담 자리나 아니 입주민들하고 LH 토지주택 뭐 지금 당장 해달라면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런 여기 부분이 뭐, 필요하다. 양주 사업단장 오시면 네. 되니까.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선거를 나서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죠. 그 차후에 뒤로. 네. 선거 끝나고 네. 시민들이 원하시면 그런 자리도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하나 좀 네네. 저희 해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세대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혼을 다른 지역에서 해서 이쪽에 그 청약을 넣고 들어와서 이제 아기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뭐 정책 같은 경우 뭐 정책 같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선배당 같은 경우에는 24시 어린이병원을 유치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정책을 세워주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더불어민주당 쪽에 가면 아기 키우는 거에 대한 정책 같은 거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신지 하거든요.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만 매일 해러 다녀갖고 저희가 지금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나 지금 공보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100%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뭘 하겠다 이런 표현보다는 제가 다년간 의정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가 정책적인 부분이나 그런 지금 어린이들 키우거나 보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했던 부분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 사시는데요? 저는 지금 인천에 살고 있어요. 원래 고향은 동두천. 네, 동네 분이시네요. 네. 하여튼 그 부분도요 확실하게 챙겨서. 근데 24시 어린이병원은 누가 운영하십니까? 김은혜 후보가 지금 해가지고 김은혜? 저쪽에 저기 현대사에서 아마 거기는 그 시장님께서 챙기신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데 여기다가 뭐 어린이병원 아세요? 그런 가보셨나요 혹시? 본 적은 있습니다. 저는. 예. 네. 서울역에 서울에, 가면요 어린이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 걸 하나 만들어내는 게요 무슨 뭐 1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로 좀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뭐 어린이들이나 애들 나가고 뭐 하고 그런 정책도 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주시에서 그런 거를 좀 대체로 시행하고 있는 게 그 옥정의 드림 365인가 그 의원에서 야간 9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뭐 아직 아기는 없지만 아기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새벽에 아기가 아프면은 그냥 아침까지 떨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군 같은 경우도 다른 시나 뭐 도에서 지금 거의 양주시는 다 공립만 위치되어 있지 않나요? 학군이 공립학교들로만 위치되어 있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근데 사립학교가 조금 더 교육의 질에 대해 좀 높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립학교도 많이 좀 유치를 해줬으면 좀 좋겠고요.
병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한마디만 거들어서 얹자면 이제 거점 병원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북부 쪽 굉장히 각 지역구마다 지금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도 거점 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대형 병원들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되면은 아마 이런 것도 조금 더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도 아이들이 아프면 그냥 의정부로 우선 뛰어갑니다. 네, 늦은 시간에. 제가 대답할 걸 네. 해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박혜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 계실 때서부터 네. 이거를 지금 공공 네, 맞습니다. 병원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의 진짜 성사되기 직전에 코로나가 확대가 돼가지고 네. 지금 약간 잡고 상태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혜 의원을 다시 재선 의원으로 만들어주신 경기도지의 역할 좀 시장을 꼬아치면 저하고 정성훈 의원님하고 유기적으로 역할을 통해서 그런 걸 만들어서 지금 다 연계된 얘기들이 네. 있잖아요. 무슨 24시간 어린이 병원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큰 틀의 그런 공공의료를 만들어서 한쪽에다가 붙여야죠. 그거를 붙여서 네. 집어넣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하여튼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오늘 시민들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듣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차셨죠? 예, 아니,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너무 알겠습니다. 많이 시간을 할애하기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문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뭐 지금 뭐 선생님 그러면 저희 지금 사시고 네. 그 양주 사시는 분 계세요? 옆분인가? 다 예. 하여튼 뭐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여기 뭐 다 시의원 되시고 도의원 되시고 시장 되면요 오늘 표현한 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죠? 감사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선으로 본 양주 시민이 될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럼요. 예. 제가 네. 바쁜데 네. 시간이 없는데 그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맞아요. 있는데 겹치는 네.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돌이표 찍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제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옆에 누구 주변에 양주 사시는 분들 있으면 좋은 얘기도 하고 우리 후보님들 좀 도와주시고 네, 또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명함 주신데 뭐 자, 명함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 하나 주세요. 예. 제가 지금 근데 또 지금 또뭐 옥정에 살고 예, 옥정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네, 하여튼 뭐 좀 우리 후보들 좀 많이 좀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튼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